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전일 미국 고용부가 발표한 4월의 구인구직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고용 수요가 확인됐습니다. 4월의 구인 건수는 739만 개로 전월 720만 개보다 증가한 건 물론 예측치인 710만 개보다도 높았습니다. 더불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의 비율은 2%로 낮은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고 사업자들의 해고율도 1.1%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오늘 나온 미국 고용정보업체 ADP가 집계한 5월의 민간기업 신규 고용은 예측치인 11만 개보다 크게 낮은 3만 7천 개에 그치면서 2년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재차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ADP 숫자가 나왔다. 너무 늦은 파월은 이제 금리를 내려야 한다면서 그는 믿을 수가 없다. 유럽은 9번이나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2일 연준 국제금융부 75주년 기념 콘퍼런스에 참여해 통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대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연준의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발언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전망치 4.4%에서 0.1%포인트 낮춘 4.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경제도 타격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2%에서 1.6%로 0.6%포인트나 내렸고 2026년 전망치도 1.6%에서 1.5%로 하향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도 올해와 내년 모두 2.9%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3월 전망치인 올해 3.1%, 내년 3%에서 각각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OECD는 무역에 대한 상당한 장벽과 신뢰도 하락, 정책 불확실성 고조가 올해와 내년 전 세계 경제 성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성장 둔화 현상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미국에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140달러를 재돌파하면서 4개월여 만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조만간 미중 정상이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힌 영향인데요.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이 미중 관계에 긍정적인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며 엔비디아는 협상의 중심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볼 기업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세 지속 중인 현재 미국 시장입니다. 여전히 관세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미국 시장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긴 것인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OECD가 발표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ADP가 집계한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지만 현재 미국 시장 상승 중에 있고요. 오늘도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파악을 했을 때 현재 미국의 증권 밸류에이션이 올해 초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느 수준까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무려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자 6월 들어 처음 뵙겠네요. 자, 어제는 우리나라에 큰 이벤트가 있었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이 됐어요. 자, 그 바람에 오늘 코스피 200, 국내 선물이라고 하죠. 3%가 올라가면서
요 근래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연출을 했습니다. 자, 한국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현재 뭐 트럼프발 뭐 관세 정책 이슈 때문에 조금 힘든 길을 걸어왔지만 우리 대한민국 IMF도 이겨낸 아주 강인한 나라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번 새 대통령이 탄생이 되면서 이 국난 극복을 해서 계속 모든 경제들 또 우리 주식까지 우상에 할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일단 우리나라 좋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미국 주식도 뭐 상당히 지금 미중 어떤 시진핑과 트럼프의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묻어 나오면서 뭐 어제까지 지금도 뭐 약간 뭐 상승주에 있는데, 자, 이번 주에 뭐 대화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죠? 계속 뭐 백악관에서는 대화를 할 거야라고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는데, 뭐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과연 시장이 원하는 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그와 더불어 뭐 이번 매달 초에는 고용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되죠. 그죠? 자, 어제는 졸트, 오늘은 ADP. 하이라이트는 결국 금요일이 될 겁니다. 금요일 날 뭐가 있을까요? 비농업 실업률이 되겠죠.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금요일 날 출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막 보시고 제가 매주 목요일 날 강연을 하죠. 그걸 들어오시면 또 6월 초가 되겠죠.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떤 방향성을 정확히 알아야 다음 주에 또 우리가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앞에 자막 보시면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잠시 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고용 위크가 지금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ADP가 발표한 고용 지표는 전반적으로 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또 졸트 같은 경우에는 구인이직 보고서가 잘 나왔는데, 일단 변수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 지표와 실업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표와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미국 시장 또 변동성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서 매매 전략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짜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점검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날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9시 15분경 ADP가 집계한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9시 25분경에는 21,655포인트 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에 회복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0시 42분경에는 21,793포인트 선까지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간으로 11시 ISM이 집계한 서비스업 PM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다시금 하락하는 흐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보합권인 0.07% 정도 하락 중인 21,68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일단 어제 발표된 제조업 PMI가 3개월 계속 위축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혼조된 양상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게 뭐 결국에 연준의 책무는 다 두 가지죠. 네. 물가 안정, 고용 안정. 고용이 생각보다 조금은 안 좋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조금 네. 염려스러워요. 그걸 지금 하나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결국 이제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죠. 네. 그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돼요? 아까 공개 방송하고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초집중해서 우리 시청자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일자리가 어제 그죠? 졸트 보고서 상당히 예상보다 상회에서 나왔어요. 숫자는 너무나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안에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제조업하고 서비스 쪽에서 고용이 많이 줄었답니다. 그 외에 뭐 사회복지 분야, 뭐 서비스 분야, 비즈니스 서비스죠. 이런 전문직 관련해서는 이제 뭐 구인이 좀 증가를 했는데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이 줄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거죠. 자, 미국의 GDP의 70%를 차지하는 게 뭐예요? 서비스죠.
자, 그럼 제조가 지금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죠? 파월이 계속 리쇼링해서 외국에 나와 있는 기업들 미국으로 들어와. 그래서 우리 자체 내서 생산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그런 목표였는데 그게 생각처럼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어제 일자리가 증가를 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조업 쪽이 그렇게 썩 좋지 않더라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가 그게 잘 나와서 겉포면만 보고 또 상승을 했지만 오늘 아까 AD 민간 고용이 여기에 답을 주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증가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자,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금요일에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금요일에 일단은 좀 예상은 저번 달보다 일단 숫자는 고용이 안 좋게 나와요. 네, 거기는 그 결국은 뭐예요? 네, 고용이 안 좋다는 얘기죠. 제조업이 썩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중요한 건 또 실업률까지 조금은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예측을 할 뿐이지 결국엔 뭐예요? 연준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데이터에 일단 의존해서 우리가 상황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일단 예측은 예측이고 금요일 날 늦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금요일 날 또 우리가 휴일이잖아요. 6월 6일 현충일이잖아요. 그죠? 그때 정확히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간단합니다. 숫자가 안 좋게 나오면 지수한테는 악재가 될 거고요. 지표가 그러니까 고용이 좋게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지수한테는 호재가 될 거다. 그것만 파악하시고 금요일 날 안전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조가 썩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와 더불어서 뭐가 있습니까? 자,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하죠. 왜? 제조업 물건을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낮아야 되잖아요. 자, 근데 증시로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달러가 약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큰 돈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뭐 엊그저께 내 신문을 봤는데 우리나라의 뭐 스마트 머니들이 돌아온 외국인들 또 지금 뭐 환율도 많이 우리가 지금 내려간 상태고 지금 뭐 대통령 세대 대통령 다른 데 그런 호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부의 스마트 머니들이 한국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주식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달러 약세가 썩 좋은 건 아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제조업 수주는 상당히 안 좋아요. 제조업 수주. 3월 달까지도 거의 3% 넘게 올라갔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4% 가까이 내려왔어요. 그 제조업 수주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엔 이제 트럼프가 수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출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운 톤이 바뀌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뭐 유럽에서도 되게 미워하고 그리고 또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요. 경제가 어제 OECD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 성장률을 0.2% 낮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팔고 싶어도 어떻게 돼요? 팔 수가 없잖아요. 재고가 지금 많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재고가 늘어났다는 게 여실히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고 저번에 내구재도 상당히 또 안 좋게 나왔죠. 뭐 그런 것들이 트럼프가 바라는 만큼 그렇게 안 움직이더라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제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제조 PMI가 지금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보세요. 3월 달, 4월 달, 5월 달, 그죠? 자, 그럼 6월 달에도 제가 보기엔 썩 좋진 않을까.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겠다. 왜? 관세발 이슈 때문에, 그죠? 자, 그런 상황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바라는 만큼 시장의 제조가 움직여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세는 또 계속 매기겠다고 그러고 제조는 안 움직이고 상당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트럼프의 정책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자, 결국에는 이제 계속 월요일 날 숫자들은 그렇게 좋게 나온 지표를 별로 없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어제까지 뭐 오늘 아직 모르겠어요. 아까 차트를 안 봐서 자, 어제까지 우상향을 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대화. 자, 월요일 날 뭐라고 그랬어요? 자, 저 백악관에서 얘기를 했죠. 자, 뭐 둘이 대화할 가능성이 있어. 문을 열어놨어요. 자, 여기에 반해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황당무계한 거죠. 야, 니네 제네바 협정 뭐 안 지켰다가 나한테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할 만큼 다 하고 있다. 근데 니네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악관은 또
웃기는 얘기죠. 자, 일단 철강 관세 50%또 매겨놨어요. 이게 뭐냐 이거죠. 어이가 없는, 제가 봐도 어이가 없는 거죠. 대화를 도대체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죠? 상당히 어지러워요. 이게 트럼프의 어떤 또 꼼수가 되겠죠. 일단 코너에 중국을 다 몰아놓고 시진핑이 백기 들고 먼저 전화오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전화하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아쉬운 거는 미국이 전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아까 뭐 잠깐 뭐 계속 지금 뭐 시총 1위를 탈환했는데 결국엔 중국어가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시총도 금방 반납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건 디데이가 뭡니까? 자, 4일 날 뭐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관세 매긴 국가들 유예를 해놨는데 너무 뜨뜻미지근하다. 니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마스터 플랜을 레포트를 나한테 보내. 분명히 데드라인을 6월 4일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오늘 밤 새벽에 뭔가 이벤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역으로 따져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만큼의 어떻게 돼요? 레포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도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그렇게 썩 트럼프가 바라는 만큼의 가지는 좋은 방향으로는 주식이 흘러가지 않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안 흘러간다는 거를 밑밥을 깔아놓은 게 또 아까 헤드라인 자막에 있었죠. 뭐 바울한테 얘기했죠. 야, PMI 안 좋게 나왔으니까 빨리 금리 내려. 그럼 뭐예요? 나는 관세 정책 할 테니까 나한테 좀 도와줘. 나 관세 정책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가 금리를 내려줘야 내가 좀 힘을 받을 거 아니냐. 그런 어린애 같은 아우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결론적으로 이것만 우리가 인식을 하죠, 시청자 여러분. 자, 미국은 세수가 많이 확보를 해야 돼. 부채가 너무 많죠. 자, 감세까지 한 상태에서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금리를 내리는 수밖에 없고 관세 정책은 4년 동안 아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부채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까지는 스티키하게 계속 미국의 관세는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저는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념하셔서 일단 뭐 미국 증시, 한국 증시는 저는 일단 좋을 거라고 봐요. 그죠? 자, 미국 증시는 조금 현황보를 하시면서 저 관망하시고 또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뭐가 있어요? 한국 시간 6월 19일 새벽 3시에 6월 FMC, 빅 FOMC가 있죠. 그죠? 그때 점도표 또 세비 발표가 돼요. 자, 그때 보고 나서 이걸 내가 투자할지 말지 아니면 어떻게 방향을 뭐 옵션으로 가셔도 되고 정말 파생으로 가셔도 되니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오히려 한국 ETF 괜찮잖아요, 그죠? 뭐 개별 종목들은 뭐 그렇게 썩 좋지 않는데 ETF 오늘 아까 국내 선물 3%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이에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지 여기서 망가지는 거 이쪽에서 해지하고 그런 분산 투자를 하는 현명한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시장 상승하는 그 원인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 이슈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고 또 관망하시되 또 여러분들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나스닥 선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나스닥 선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9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매도를 드셨을까요? 자, 일단은 뭐 아직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 관세에 대한 이슈는 아직 클리어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표상으로 바라봤을 때 고용 관련이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예.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졸트는 조금 좋게 나왔어요. 내용은 별로 안 좋았죠, 그죠? 네. 민간 고용도 일단
상당히 뭐 서프라이즈하게 너무나도 안 좋게 나왔고 고용도 예상은 또 안 좋게 나올 것 같고. 네. 결국에 이제 좋은 것보다는 지표는 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뭐 오늘하고 내일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상방보다는 월화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매도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변동폭 무지하게 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도로 보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짧게 수익을 내는 전략이 정신 건강에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월봉을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상품을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을 무조건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매월 초에는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월봉 분석을 먼저 하시고 나서 그다음 탑다운 방식으로 그 달에 첫 주죠, 첫 주. 그렇게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다음부터 이제 주봉을 보시면서 하시면은 좀 안정적으로 기술적 분석이 되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일단 5월 달을 리뷰를 해보자고요. 5월 달에 엄청난 상승을 했죠. 4월 달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일단 5월 달에도 그죠.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종가로 따져봤을 때 8.74%의 어마어마한 상승을 해줬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어제 이틀 정도 상승을 했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난달이 제일 꼭지가 21,840 그 언저리였어요. 그래서 오늘 21,800은 안 갔지만, 자, 만약에 이번 주에 가준다면,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다는 가정하에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관세 정책들, 자, 21,840 이상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만약에 안 되면 결국에는 21,800이 데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오늘 거기 안에서 상당히 좀 월봉상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죠? 자, 그다음 주봉 한번 볼게요. 자, 주봉도 딱 요 자리입니다. 주봉도 그죠? 주봉도 저번 주에 21,858까지 갔네요. 그죠? 그럼 아까 840, 그 언저리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여러분 판단하시고 매매를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어떻게 돼요? 확실한 우상이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는 일단 제일 위에 높은 고점이 형성돼서 저항을 받았고, 여기서 전일 종가에서 아직 5일선이 못 올라가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봉에서 요게 확실하게 이 5일선이 전일 종가 부분을 돌파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될 수 있겠구나. 오늘은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화요일 너무 많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은 믿을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겠다. 일단 주봉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네, 일봉을 볼게요. 일봉 이거 잠깐 지우고요. 자,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도 지금 이 전일 종가가 21,706이에요. 706. 물론 여기를 일단 돌파를 했지만 여기서 일봉이 여기서 지지를 했지만 여기 이제 5일선 있죠. 5일선이 아직 21,706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21,700선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데 여기가 저항을 받으면은 올라가기는 조금 역부족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자, 분모 좀 말씀드릴게요. 자, 분모 오늘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자, 아까도 봤을 때 되게 부담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1,740 정도, 여기 21,000, 요거 딱 요 라인이네요. 요 라인. 여기 가만 보세요. 여기가 저항받고 여기 위에 올랐다 저항받고, 여기서도 저항받고 쌍봉이 지금 만들어졌죠. 그래서 21,740에서 바로 내려버려요. 하여튼 기다리십시오.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21,740에 올라왔다 저항 받아주면 61선이 깨지는 이 지점이 더 수익을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1,740에서 저항 받아주면 오늘 전일 종가 있죠? 21,700까지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더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121선이 전일 종가에 지금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61선하고 121선 상에서 상당히 이제 세력 싸움을 하면서 시장을 지금 움직임이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있죠? 요거 매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파악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가 더 유리하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당분간 5일선 전일 종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21,840포인트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740포인트 올라오고 또 저항을 받아준다면 그때 우리가 매도를 접근을 해본다면 21,700포인트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까지 굉장히 잘 해주시는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님이십니다.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더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하방 압력을 받았었던 금인데요. 오늘은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간으로 11시 ISM이 집계한 서비스업 PM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또 나오자 금 수요는 증가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11시 1분 기준으로 우상향하는 기조 나타나면서 11시 16분경에는 3,393달러 선까지 터치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0.41% 정도 상승 중인 3,39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마스터님의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금 선물 오늘 일간 기준으로는 현재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10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매수, 매도 각각 2개씩이고 중립이 지금 7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RSI와 스토캐스틱 RSI, ADX, 윌리엄스 R, CCI, 그리고 하이로스까지 총 하이로스까지 현재 7개의 지표가 중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은 시간당으로 중립을 줬는데 마스터님은 또 매수 사인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 매수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간단한 겁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네. 자, 안전자산은 뭐 전통적으로 골드죠. 예. 자, 근데 뭐 전 세계들이 뭐 달러를 안 쓰고 다른 거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달러지. 그렇다고 뭐 원화를 사서 집에다 쟁여놓겠습니까? 글로 가는 사람들이. 네. 달러가 낫지. 그죠? 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간단한 거예요. 지금 불확실성,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불확실하다. 그럼 골드로 가는 거고. 근데 뭔가 안개가 걷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식이나 달러나 채권으로 돈이 몰리게 되겠죠. 뭐 그런 단순한 원리들이 희한하게, 그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똑같은 방법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를 잠깐 봤더니 달러 인덱스가 어제 99를 조금 넘어갔다가 지금 99를 또 하회해서 98로 지금 곤두박질은 아니고 약간 달러 인덱스의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지없이 어떻게 돼요? 골드도 반대로 가니까 디커플링이 되니까 올라가고 있는 너무나도 뻔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달러 이제 골드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여기 시험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이런 방법들만 여러분들이 잘 터득을 하시면
정말 이게 심플하게 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거에 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럼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십시오. 그럼 제가 자 심플하게 각 종목마다 투자하는 방법이 틀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월봉 보더라도 자 일단은 뭐 상방이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벌써 뭐 몇 달 전까지 뭐 4천까지 간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발사인 것 같고 상당히 이거 뭐 여기도 도지형이 지금 나왔잖아요. 5월달에 그죠? 6월달에 뭐 도지형이 나왔다는 건 아직은 방향을 알 수 없으나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 상방에서 도지형이 출현이 됐다는 거는 상방으로 가는 데는 조금은 제한적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 이렇게 보여져요. 결국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실히 해소가 되면 그죠? 결국에는 골드라는 가치는 조금은 무색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 그죠? 언제든지 내가 바로 이렇게 물론 이제 어디 가서 팔아서 하게 되겠지만 이게 뭐 현금화를 시키면서 또 이렇게 유동 그러니까 돈을 좀 쓰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폐는 그냥 지폐 쉽게 쓸 수 있고 그래서 골드는 당분간은 이번 달에도 상당히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오늘은 상승인데 그런 가능성이 좀 보여지네요. 자 주봉 한번 볼게요. 자 주봉도 딱 보죠. 벌써 정확히 따져 보면요. 지금 뭐 8주 연속 그죠? 일단은 뭐 4월 달 거의 셋째 주에 상당히 뭐 3,539까지 갔다 윗꼬리 세게 내려왔는데 요 레벨 안에서 계속 지금 뭐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희한하죠, 그죠? 양봉, 양봉 매주 지금 요게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결국에 뭐예요? 일봉도 똑같은 어떤 방법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일봉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죠? 자, 그래서 전일 종가가 지금 뭐 3,377 거기서 지금 계속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일봉을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저항받고 있고 저항받고 있고 저항받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올라가기 상당히 박스 장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일단은 올라가는데 좀 기다리시자고요. 올라가다가 빠질 때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자, 21선 쪽을 볼게요. 아니 수정 좀 할게요. 잠깐만요. 네. 자 3,395 정도 되겠네요. 3,000 고점 근처에 고점. 자 고점 근처에서 저항을 받아주면 여기서도 매도 관점. 일단은 매수 관점인데 올라가는 것도 제가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3,395하고 고점 그 사이에서 저항 받아주면 이것도 2, 30 정도 짧게 먹고 빠져나오시는 게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네, 근거는 뭡니까? 여기 장기 평선에 계속 누워 있어요 지금 밑에. 여기 누워 있다는 게 여기 다시 꺾어서 여기 장기 평선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골드 여기까지 할게요. 네, 무역 협상 전개 과정에 따라서 금 선물에 대한 또 차트도 변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에 제한적이더라도 일단 상방으로 좀 더 열려 있기는 하나 당분간으로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 또 수익 날 수 있는 타점은 매도가 조금 더 유리하겠는데 3,395달러 선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매도로 진입을 해서 짧게 수익 나는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참 알기 쉽게 또 이야기해 주시는 우리의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만나보시겠습니다. 러우 휴전 합의 불발,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합의 협상 결렬, 또 캐나다 산불로 공급 차질 우려 등으로 인해서 현재 상승 중인 오일인데요. 오늘 현재 0.36% 정도 상승한 63.6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EIA가 발표한 원유 재고가 발표됐는데요. 원유 재고는 예측치를 하회하고 가솔린 재고는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네, 바로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vesting.com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스토캐스틱 RSI, MACD, 그리고 CCI, 윌리엄스 R, 또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까지 총 9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왜 매도일까요? 저는 OECD에서 답을 찾고 싶습니다. 일단 경제 성장 1.9%, 그리고 네. 관세 정책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예. 일선으로는 뭐 가솔린 재고가 늘어났지만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뭐 있지만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워낙 선반영이 많이 된 거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등락을 하겠지만 하방의 어떤 대세는 꺾기는 쉽지 않겠다. 일단 그렇게 봐서 현재는 뭐 약 상승 중에 있지만 오늘은 뭐 하방으로 일단 제가 판단하고 싶네요. 자, 일단 월봉 볼게요. 월봉도 이제 현재는 뭐 지지를 하고 있는데 자, 5일선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5일선하고 이제 60일선이 다 걸쳐 있죠. 자, 만약 5일선이 이제 60일선을 제가 수급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수급선에서 데드 크로스가 강하게 나와준다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제한적이 되겠다. 일단 기술적으로 월봉으로 해보고. 자, 주봉 한번 더 볼게요. 자,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도 지금 뭐 일단 5일선은 뭐 한참 밑에 와 있고, 자, 뭐 여기 올라가더라도 21선이 우하향에서 완전히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21선까지는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봉도 마찬가지. 일봉도 뭐 3거래일 연속 지금 약 상승 중에 있지만 여기 61선을 돌파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죠? 그래서 분봉, 진입봉 말씀드릴게요. 자, 뭐 올라왔다 지금 보세요. 63.80 정도가 딱 답이 나오네요. 63.80. 63.80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그래서 저항 받아주면 여기서 매도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왜? MACD 오실레이터 매수세 좀 떨어졌고 여기서 이제 전환이 되고 시그널 선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매도에 대한 오실레이터 히스토그램이 출현이 되면 매도 관점으로 대신 이것도 길게 수익 내시면 안 돼. 왜? 똑같습니다. 지금 금요일까지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을 짧게 수익 내고 빠져나갈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5일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오일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오일 같은 경우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략 매도 사인을 주셨고 63.80달러 선에서 올라갔다가 저항을 받아준다면 그때 매도로 접근해서 수익 나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뿐만이 아니라 왜 이 전략을 제시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우리의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천명 마스터의 30년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많은 분들께서 겁을 먹고 짧게 수익을 내고 그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짧게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해서 크게 수익을 내는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그렇죠. 그거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뭘 보면 될까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네. 네. 자, 이게 공부 쫄총이 뭔지를 네. 일단 알자고요. 예. 모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뭐 약간 속을 좀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 이거 내가 이제 심리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자, 내가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돼요? 진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매수로 진입을 했다 칩시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입했으니까 내 목표치를 뭐 50틱, 100틱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예를 들어서 100틱을 내가 수익을 내기로 작정을 하고 다 진입을 했는데, 야, 이게 막 불안해요. 막 갑자기 장대 연봉 튀어나오고 막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 아, 나 못하겠어. 심리가 너무 약해.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목표 수익만큼 가져야 되는데 그 목표가 어느샌가 사라지고 짧게 뭐 5틱, 2틱, 10틱 먹는 거. 그러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하죠. 야, 100틱 가버렸어. 어느 순간에. 그죠? 특히 나스닥 항생은 엄청나잖아요. 순식간에 뭐 1초 만에도 5분봉 하나 몇백 틱이 움직이잖아요.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안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이 그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어요. 뭐 전략적으로 내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전술적으로 투자할 것이냐. 그러니까 전략적이라는 건 어떤 장기 포지션을 가져가고 매매하는 거고, 자, 전술적인 단타 매매를 하면 전술적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성향에 따라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CGI 요즘에 얼마나 AI가 발달이 많이 돼 있습니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짧게 이렇게 단타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서 쫄청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연말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시간들이 많으면서 심리가 안정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에서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 잘 강의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외에도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또 자료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없어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쫄청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자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가 보조지표라고 그러죠. 보조지표. 그 다음에 조건값만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야, 왜 이런 사람들 제가 보니까 거의 제가 많은 이제 분들을 만나거나 보니까 이런 분들이 성향이 거의 성격이 급해요. 성격이 급하고 또 뭐가 있어요? 성격이 일단 급하다. 성격이. 자, 성격이 급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두 번째로 많은 손실을 봤어요. 많은 손실. 많은 손실을 봐서 어떻게 돼요? 빨리 내가 원금 회복을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의 기법만으로 마스터를 하시면 돼요. 저 만났으니까 제 매매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나는 초보라서 아이고, 잠깐만요. 네, 나는 초보라서 뭐 쫄보라서 물론 그럴 수 있죠. 이해합니다. 그죠? 자, 처음에 저 천명도 그랬습니다. 30년 전에 투자를 했을 때 마우스만 클릭하면 막 손에 땀이 나고, 그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손실 보면 머리가 하얘지고 목이 타고, 그죠? 거의 뭐 정신병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어요. 자, 근데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이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지 쫄청을 안 합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자, 추세 매매는 너무 어려워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매매를 여러분 합니까? 자, 추세가 뭐예요? 내가 우상향할 것인지, 그죠? 우상향할 것인지, 아니면 우하향할 것인지, 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추세잖아요. 이거 추세를 안 보고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제대로 추세가 매매가 뭔지를 천명이 정석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한방 노리자. 이게 마지막 한방. 그죠? 한방. 그죠? 자, 의외로 참 이런 분들 많아요. 자, 파생은 로또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도 로또가 아니에요. 그죠? 자, 걸어가는 과정이고 모든 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들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파생은 마라톤이고 야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한 달이 뭐 19일이에요. 아, 20일이죠. 20일인데. 20일. 자, 근데 운이 나빠서. 그죠? 자, 정말 재수 없어서 19일 동안 손실을 봤다고 칩시다. 손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19일 동안 내가 뭐 500만 원 손실 봤다 치자고요. 500만 원. 그죠? 자, 근데 나머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하루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데 하루 만에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게 이 파생 시장이에요. 주식은 힘들죠. 솔직한 얘기고. 그죠? 자, 이런 노하우를 1000명한테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 방이 아니죠. 한 방이. 근데 맨날 사람들 들어와서 그래요. 그냥 돈 넣어놓고 오늘 그냥 몇백 몇천 벌고 싶다. 그런 세상은 절대 없습니다. 혹시라도 노파심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면 지금 당장 그 생각들을 머릿속 완전히 지우시고 제대로 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해결 방안이 있죠. 그럼 해결 방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4가지 패턴만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그러면 4가지 패턴이 뭐가 있는지를 빨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상승장이죠. 상승장. 상승장이 이제 상승장이 뭐예요? 이거를 내가 추세 매매는 뭐라고 그러지? 이동평균선이라고 하지. 이동평균선. 가만히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자, 내가 이제 뭐 우리나라의 증권사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HTS를 다운받아서 차트를 세팅하면 뭐가 있어요? 캔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조지표니까 빼고, 자, 거래량만 3개가 존재하죠. 그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솔직한 얘기로 이거 보조지표 없어도 돼요. 물론 좀 더 세밀하게 하려면 이제 필요하겠지만. 근데 이제 요 3개만 있다는 거, 요 3개 가지고도 매매를 하고 기본이네, 기본. 스탠다드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제일 중요한 거를 무시하고 이상한, 아까 말씀드린 보조지표만 막 조건감 넣고 이상한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안 맞고 손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은 이동평균선이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보고 매매하자는 얘기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이평선이 우상향했을 때 가장 우리가 쫄청을 안 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다. 그걸 말씀드려요. 자, 그게 이제 이평선의 원리고, 자, 그다음에 패턴을 알아야 돼요. 패턴. 무슨 패턴? 자, 일단 우상향하니까 무슨 패턴이 나와야 되죠? 이 패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알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매매는 단순해야 됩니다. 정말 단순해야지.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막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는데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 어떻게 돼? 진입을 못 해요. 그래서 정말 세력가고 정말 전 세계 고수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매매법이 단순해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알면 뭐 돈 많이 벌 것 같죠? 천만에 만만의 말씀. 더 못 벌어요. 헷갈려갖고. 그래서 단순하게 접근해라.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상이고 내가 방향을 우상이는 뭐야? 매수 관점으로 봤죠? 그럼 쌍바닥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수렴했잖아요. 수렴. 수렴했을 때가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때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 MACD 오실레이터. 자, 그러면 이때 제가 이평선 방향만 보고 매매하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제 잘 가다가 뭐 요렇게 장대음봉 나오고 장대음봉 나오고 그럼 이제 쫄아서 어떻게 돼? 쫄청을 하죠. 이런 매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적어도 여기까지 버텼다면 모든 이평선이 우상향 정배열이죠. 정배열. 그죠? 지금 차트가 작게 제가 해놔서 그렇지 몰라도 자, 만약에 여기에서 진입을 해서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300틱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전한 매매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요. 모자란 거 더 깊이 알고 싶다. 그 앞에 잡아보고 들어오시면 자료 나머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큰 한방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를 했지만 감정이 동요하면서 실제 매매할 때는 손이 잘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천명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더욱더 가까이에서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서 마스터님의 공부방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쉽지만 오늘은 마스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해결되지 않은 관세 정책에 더해서 고용지표의 불확실성이 높고 월요일과 화요일에 크게 상승했으니 상승폭을 일부 반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셨습니다. 또 MACD 오실레이터도 매도를 가리키는 중이니 오늘은 매도하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중이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나타내는 중이니 우상향에 베팅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셨고요. 다만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분석해 주셨는데요. OECD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를 전망한 만큼 수요 감소에 베팅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